산불이 세상을 휩쓸 때 1912년에 지어진 전통적인 크래프츠먼 스타일의 주택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옆에 흙을 채운 포대를 쌓고 철조망을 둘러 만든 슈퍼 어도비 수플 어도비 돔은 완전히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이 두 건물의 사진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결국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이 영상은 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온 건축 기술을 소개합니다. 평방미터당 119, 700원에서 266, 760원 사이의 비용이 드는 기술입니다. 이 건축물은 지진, 산불, 허리케인에서 살아남으며 공장에서 제조된 부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 재료가 바로 여러분 발 아래에 있는 흙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택이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는 시스템에도 이름이 있고 평생을 바쳐 싸워온 건축가와 캘 얼스 캘리포니아 흙건축 예술연구소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모순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 기술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캘리포니아,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40일 동안 지속된 산불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기 위해 이 집 중 하나를 합법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허가나 크기 제한 없이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는 특정 카운티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건축업자들이 큰 마찰 없이 건축 법규를 통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확한 법적 메커니즘도 알게 될 것입니다. 흙부대, earthback, 건축의 원리. 캘리포니아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캠퍼스에는 연간 강수량이 평방미터당 100m에 불과한 땅 위에 돔 형태의 집들이 있습니다. 마치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건축 공법은 슈퍼 어도비라고 불리며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재료,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긴 튜브나 포대 홍수 방지용 모래주머니에 사용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재료를 현장에 젖은 흙으로 채우는데 이때 현지 흙 85%와 안정제 역할의 시멘트 또는 석회를 15% 섞습니다. 구조, 흙이 채워진 이 포대들을 벽돌을 쌓는 것처럼 둥글게 말거나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각 층 사이에는 건축가가 철조망을 배치하여 모르타르와 철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하고 위층을 아래층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형태, 벽이 높아짐에 따라 각 층을 안쪽으로 살짝 들여쌓아 돔 형태를 만듭니다. 마감, 구조물이 완성되면 전체 표면을 스터코나 석회로 미장합니다. 포대는 미장재 아래로 사라지고 남은 것은 두께가 40, 50cm에 달하는 마치 돌과 같은 모습과 촉감을 가진 벽입니다. 비용 및 접근성. 기록된 최저 비용인 평방미터당 191, 5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46평방미터 주택의 자재비는 약 892, 0원이 듭니다. 크레인이나 목수팀, 특수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삽으로 포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캘얼스 폴리프로필렌 튜브는 230뱀 롤 하나에 약 684, 0원부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 주택의 총건축비는 약 78, 0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일한 구조를 지을 경우 191, 520, 0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 자재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관료주의적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건축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조 구조 건축, 평방미터당이 394, 0원, 404, 0원. 대나무 건축, 평방미터당 최대 6, 156, 0원. 다진 흙 건축, 램더스, 평방미터당 820, 800원, 3,420, 0원. 슈퍼 어도비, 평방미터당 119, 700원, 266, 760원 기록된 가장 저렴한 방법. 집단, 스트롭베일이나 코브컵, 짚을 섞은 진흙 건축과 달리 슈퍼 어도비는 전통적인 미장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원봉사자들이 몇 달이 아닌 며칠 만에 배울 수 있습니다. 재해 대응 성능. 만약 이 구조물이 견디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그 성능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진. 2015년 4월 네팔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주변의 콘크리트 건물들은 무너졌지만 그때까지 그곳에 지어진 55개의 흙부대 구조물은 모두 구조적인 손상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후 국가 건축 법규에 흙부대 건축을 추가했습니다. 내진 테스트. 네바다 대학교에서 노스리지 지진을 시뮬레이션한 진동대 테스트 결과 슈퍼 어도비 구조물은 실제 지진 발생 시 기록된 힘의 2배인 0.8이지의 가속도에서도 살아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토마스 산불은 40일 동안 타올랐지만
해당 지역의 여러 슈퍼 어도비 구조물은 온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허리케인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했을 때 그곳의 슈퍼 어도비 주택은 무사했습니다. 하중 저항성 캘리포니아의 최고 위험 지진대에서 슈퍼 어도비 구조물은 경사진 지붕을 가진 일반 주택을 붕괴시킬 수 있는 무게의 2배를 견뎌냈습니다. 외부 미장을 통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는 폴리프로필렌 포대의 예상 수명은 500년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모티브가 된 흙 건축의 전통은 최소 0년 동안 끊임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유엔은 전 세계 인구의 30%, 약 25억 명가 흙집에 살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술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나더 칼릴리, 이 기술의 배후에 있는 건축가.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기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서양 건축계에 이 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사람은 1936년 2월 테헤란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더 칼릴리 나덜 칼릴리이며 그의 인생 전반부는 훗날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작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테헤란 대학교에서 페르시아 문학을 공부하고 이스탄불 기술대학교에서 건축가 교육을 받은 칼릴리는 미국으로 건너와 1970년 캘리포니아에서 건축사 면허를 취득했으며 로스앤젤레스와 테헤란 양쪽에 사무실을 두고 일반적인 건물들을 설계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39세였던 1975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두 사무실을 모두 닫고 5년 동안 이란의 농촌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시인 루미의 시를 읽으며 지역사회 발 아래에 있는 흙을 사용하여 수세기 동안 건축을 해온 방식을 연구했고 공학적 도장이나 감리 승인 없이도 여러 세대에 걸쳐 견뎌온 흙으로 된 둥근 천장과 돔을 기록했습니다. 그 세월을 통해 칼릴리가 가져온 것은 그가 벨크로 어도비 웰크로 에도비라고 명명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각 층을 다음 층에 고정시키는 철조망에서 유래했습니다. 1984년 그는 달 거주에 관한 나사 심포지엄에서 이 기술을 발표했는데 원래 개념은 지구 밖 정착지의 충전재로 달의 먼지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사는 이 아이디어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 건축가협회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그에게 우수기술상 Excellence in Technology를 수여했습니다. 1987년 주택도시개발부는 노숙자를 위한 주택에 대한 그의 연구를 인정하여 특별공로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걸프전으로 인해 난민 위기가 발생했던 1991년 헤스페리아의 캘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칼릴리는 유엔 개발 계획과 협력하여 슈퍼 어도비를 긴급 대피소에 적용했습니다. 1995년까지 그는 이란의 난민들을 위해 15개의 대피소를 지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인 아가칸 건축상 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는 이란 밤 에임에 있는 14개의 도명 건물 단지를 설계한 공로로 칼릴리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그는 2008년 3월 5일에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그의 자녀인 다스탄과 쉬프테 칼릴리 십테 칼릴리가 그를 대신하여 캘얼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칼릴리가 평생을 바쳐 맞서 싸웠고 그의 자녀들이 여전히 맞서고 있는 것은 특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건물 건축은 주로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작성한 문서인 법규 코드의 통제를 받으며 이 문서는 주 및 지방 정부에 의해 채택됩니다. 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나 공법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관할권 테스트,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음을 통과하거나 개인적으로 이를 인증할 의향이 있는 공인, 엔지니어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슈퍼 어도비는 국제 법규에 관련된 장이 없고 인덱스에 언급되지 않으며 승인된 자재 분류도 없습니다. 검사관이 흙부대 주택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보게 되면 참고할 참조표나 인용할 판례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서가 아니라 이 법규가 진행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릴리는 하중 테스트를 통과했고 데이터도 존재했지만 그 결과 데이터는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전될 수 없었습니다. 즉 모든 카운티, 모든 도시, 모든 새로운 공무원마다 전체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건축을 지배하는 법규들은 진공 상태에서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의견 수렴과 투표를 기반으로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단체들은 법규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입니다. 레미콘, 콘크리트 조적 블록, 법규가 무엇을 지정하고 배제하는지에 대한 이들의 재정적 이익은 회원들의 수입과 직결됩니다. 전국협회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됩니다. 흙부대 건축은 현지 흙, 포대, 철조망, 석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건축공법은 이 두 조직을 거의 완전히 우회하는 공급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재 중 어느 것도 콘크리트 공장이나 제재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로비스트들에 의해 형성된 법규 개발 과정은 목재, 강철, 콘크리트를 아주 상세하게 명시하는 법규를 만들어내며 수천 년의 전통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합법적인 건축의 길을 잃은 채 방치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하고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입니다. 조직화된 이들에게는 보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무시하는 시스템은 누군가 이를 조정하든 안 하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의 슈퍼 어도비 상황. 대한민국에서 흙부대 주택을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 지리적으로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디에나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필요 없는 구역이 존재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명확합니다. 재료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는 현재 흙부대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표준이 없습니다. 이는 설계 시 건축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책임하에 프로젝트에 서명하고 주택의 내구성을 기꺼이 계산할 용기 있는 구조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적 전문성, 도미 지진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재에 대한 추가 테스트나 특별한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실용적인 해결책. 이러한 집을 짓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경기, 강원 또는 제주와 같은 지역에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해결책에 의존했습니다. 농업용 부속 건물 또는 창고. 일부는 이 건물을 임시 부속 건물이나 창고로 신고합니다. 실험용 주택, 연구 프로젝트나 기술 실험으로 등록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기초, 허가를 더 쉽게 받기 위해 많은 친환경 주택 건축업자들은 콘크리트로 기초와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포대벽을 세워 땅에 단단히 고정되었다는 보장을 당국에 제공합니다. 안정제. 우리나라의 흙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석회나 시멘트를 혼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이 상승합니다. 인건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짓지 않는다면 공정이 매우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벽돌집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포대를 채우고 다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한민국에는 허가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작점은 토속 건축이나 친환경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가를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